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루어 괴담 모음입니다. T가 말아주는 루어 괴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부인이 흩날린 뇌수를 감아 채웠다. 그러나 뇌수를 채취한 것은 부인뿐만이 아니었다. 주운 뇌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가 DNA 감정을 한 인물이 있었다. 감정의 결과는 어떻게 생각해도 케네디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감정한 인물은 다음날 차를 운전 중에 사소한 일로 체포되었다. 보통이라면 벌금으로 끝나는 위법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다. 내린 판결은 사형이었다. 이상한 사건이지만 신문에조차 실리지 않았다. 과연 정말로 암살된 것은 존 케네디였던 것일까? 야,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잖아요. 음모론자의 흔한 음모론이네요. 예. 아, 헐, 이런 음모론 좋아. 크크크. 아, 근데 말이 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 라고 생각되는 게 미국에 진짜인 게 있더라고요. MK 울트라 이런 거, 매독 실험 이런 거. 아이씨, 말이 되냐 이거. 자, 다음 로우입니다. 마사카도? 마사카도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는 이상한 사칙이 존재한다. 전원의 책상이 수총은 살아있을 때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 또는 한해살이풀? 무덤 얘긴가? 전원의 책상이 수총으로 향해 배치되어 있어 마치 학교와 같이 모두 줄지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사칙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사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사원 전원 왜일까? 이 사칙에 모두 순응하고 있어 위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오? 뭐지? 상조회사인가? 보람상조 같은 건가? 자, 세 번째입니다. 북해 연안의 어부였던 팀 네이 스미스는 어느 날 거친 파도에 말려 들어갔고 간신히 바닷가에 겨우 도착했다.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나 아이들의 모습이 이상하다. 이미 팀은 조금 전 돌아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의 팀은 그 후도 계속 나타났다. 언제나 반드시 현관으로부터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돌아왔어 라고 하면서 방을 지나가 주방의 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팀이 죽고 나서 150년 가까이가 지나 그의 자손은 아직도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종종 팀이 현관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한다. 뭐야? 아이언맨이야? 미국 느낌의 로어네요. 자, 중국의 지도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모두 있을 것이다. 두메 산골에 있는 산들은 관측대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장소이며 언제나 두꺼운 구름에 덮여있기 때문에 위성사진도 찍히지 않는다. 거기서 25년 전 어느 조사팀이 소형 비행기에 의한 공중 촬영을 시도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구름을 넘을 정도의 높은 산과 조우했다. 이 산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산 정상이 보이지 않았다. 9,000m를 넘었다 라는 통신을 마지막으로 소형기는 소식이 끊겨 지금까지 촬영한 필름도 잃어버렸다고 한다. 25년 전이면 이제 위성으로 이제 사진 다 찍기 어려울 시기인가? 딱 뭐 2000년 딱 이럴 때니까. 근데 중국이 지도를 안 주나? 구글 지도에 없어요? 다 있지 않을까? 약간 오리엔탈리즘이 가미된 루어 괴담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서방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감성. 1888년 선박 사고로 4명의 남자가 조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식량이 전부 떨어져서 남자들의 4명 중 1명 리처드 파커라고 하는 젊은이를 죽여 식량으로 사용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약 50년 전에 1838년 에드거 앨런 포라는 소설가의 소설에서 조난당한 4명의 남자가 그 중에 1명을 희생해 음식으로 사용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희생이 된 남자의 이름도 리처드 파커였던 것이다. 그럼 봐봐. 실제 이 4명의 남자가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알고 있어. 이걸 알아. 이 4명이 있어.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쓱 보면서 야, 알지? 야, 식량 떨어지면 리처드 파커다. 이런 좀 눈빛을 서로 하지 않았을까? 죽이는데 약간 당위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살인이 어려운 일인데 누구를 죽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1순위로 리처드 파커를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 진짜예요? 이걸 서프라이즈에서 봤다고? 거짓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예언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치지 말라고. 에드거 앨런 포는 진짜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걸 맞춘다고? 아, 거짓말이에요? 설마 거기 나왔나?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에 이게 나온 건가? 거짓? 진실. 그냥 님이 거짓말 치신 거죠? 아유씨, 속았네. 갱 속았잖아요. 네. 자, 런던의 운송회사 실버 라인사는 7척의 화물선에 식물에 연관된 이름을 적고 있었다. 그중 하나인 사이프러스 호는 애도의 상징인 측백나무의 변종을 이름에 씌우고 있었지만 불길한 이름의 탓인지 1937년에 선상화재를 일으킨다. 훼손된 선체는 일본에 회수되어 매각되었지만 재생공사를 받아 정천환으로 개명되어 해상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육군에게 징용되어 대전 중에 뉴 브리텐 섬으로 향하는 도중에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것처럼 돌연 타올라 전소했다. 헉, 궁금한 게 배가 화물선이 타는 일이 많습니까? 엄청 적다면 엄청 우연이겠죠? 근데 이런 거 많아. 어떤 배가 뭔가 불길한 일이 있었고 다시 써봤지만 다시 침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 것 같아. 신기합니다. 이런 건 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같은 로어다. 지중해 안반이 지각의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어 그때의 순간적으로 발광하는 현상이 있다. 한밤중에 그 현상이 발생하면 지면이 일순간 빛난다고 한다. 1966년 러시아의 하스노후스지에 있는 마을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측된 일이 있다. 지면이 창백하게 빛나 훌륭하고 환상적이었다고 하지만 수년 후에 원인불명의 병이 유행해 황폐한 마을이 되었다. 뭐야? 지각의 압력으로 발광할 정도의 그 힘을 낼 수가 있나? 아니면 그 지역의 안반 자체가 비비면 빛이 나는 뭐 그런 약간 부싯돌 느낌의 돌이라든가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지면이 창백하게 빛나 훌륭하고 환상적? 수년 후에 원인 불명의 병이 유행해 황폐한 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원피스 로우가 걸렸던 병 아닌가? 무슨 병이었더라? 하얀 반점 생기는 병 뭐지? 실제 세상에도 있잖아요. 백반증. 호들갑을 한번 떨어봤는데 백반증 얘긴가? 궁금합니다. 잘때님, 원피스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요. 토트렌드 진짜 있잖아. 자, 남미에 반드시 맞는 예지몽을 꾸는 남자가 있었다. 꿈속에서는 앞날에 일어날 현상을 남자로서의 체면이 있어 그 현상에 간섭할 수 없기는 하지만 남자 자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는 것.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아침 침대 위에서 혀를 씹어 잘게 썰려진 채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죽고 싶어질 정도의 무언가를 남자는 꿈으로 본 것일까? 이 얘기인 즉슨 이 사람이 꾼 꿈이 자기가 진짜 미칠 정도로 잔인하게 죽는 꿈을 꿔서 죽기 전에 자기가 미리 죽은 거겠죠. 꿈을 꾸고 죽고 싶어졌다. 잘때쿤, 저 내일 뮤지컬 보러 가야 돼서 자기 전에 들렀습니다. 뮤지컬 뭐 보세요? 재밌겠다.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1957년 남태평양상에 위치해 있는 군도에 가까운 지점에서 미군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군도는 태평양 전쟁 중에 1941년 스웨덴 군인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다. 일설에는 미군이 그 섬에 지하 핵실험을 한 이유는 이 군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상기의 설이 올바르다고 하면 이 군도에 무엇이 존재하기에 미군이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뭔지 좀 예상이 되게끔 글이 안 써져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네. 뉴햄프셔주의 벽촌에 있는 목장에 UFO가 착륙해 안으로부터 나치스 독일의 장교가 내려왔다고 한다. 근처에서 하늘을 보고 있던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와 $100 지폐를 건네주며 빵을 사와주지 않겠는가 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장교는 서둘러 UFO에 탑승해 하늘로 사라졌다고 한다. 소년의 손에는 $100짜리 지폐가 남겨졌지만 경찰에 압수되어 지금도 보관함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독일에서 UFO 막 개발해서 뭐 멋있게 했다. 히틀러가 뭐 달 뒷면에 살아있다. 뭐 그런 괴담들이 많은데 그런 계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궁금하네요. 이 $100 지폐가 남아있다면 방사능 같은 게 뭐 남아있을지. 토야마 현의 산 안에서 차의 타이어가 또랑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A씨는 곤란해하고 있었다. 그때 가까이에서 사냥꾼 같은 남성이 와서 들어 올려줍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니 숲속에서 수십 명의 인간이 우르르 나와 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A씨는 차에 탑승 중인 상태였고 들어 올려져서 덜컹거리는 차가 또랑으로부터 빠져나오자마자 고맙단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돌아보지도 않고 시동을 걸어 가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무섭잖아요. 갑자기 그 숲속 운전하다가 멈춰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도와줘 해가지고 이렇게 다 수십 명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저런 일이 생겼어 이러면 물어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계셨던 거예요? 다 누구예요? 야, 수십 명이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런 거 좀 물어볼 듯?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네. 그냥 가는 게. 겁이 많나? 자, 1992년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리는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프리카 내부의 열대우림으로 발을 디뎠다. 탐험 예정 귀화는 3년. 그러나 예정일이 되어도 힐러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멕시코가 있는 해안에서 그가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 편지, 메일 등이 발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세계는 너무 넓다.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지상의 100분의 1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건 말이죠. 이런 로어는 약간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이라기보다는 노력을 덜한 느낌. 왜냐? 너무 코즈믹 호러에만 위존하는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딜 갔다. 어디에 간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 날 그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바다의 1000분의 1도 알지 못해. 약간 대충 쓴 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더 압도적으로 코즈믹 호러를 극대화시키는 거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34년 멕시코의 어떤 동굴에서 대량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그 뼈는 몹시 낡고 하나만이 어른의 뼈로 나머지는 모두 어린아이의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작년에 그 동굴의 벽면에 문자가 발견되어 많이 화제가 되었다. 너무 낡아서 거의 해독할 수 없었지만 그 문자 안에 하멜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 여기서 하멜른이란 독일의 도시이며 피리 부는 사나이의 배경지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량의 인골이 어른의 뼈는 피리 부는 사나이고 어린아이의 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것이었다는 거 아니야? 재밌는 괴담이네요. 재밌다. 왜 재밌지 이게? 누구나 아는 옛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게 재미있다라고 해야 되나? 장기 이식에는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적합성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의 안정 공급도 가능한 인공장기 개발도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용화 직전이 되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방해가 생긴다. 라고 말하는 인공장기의 개발자들은 한탄하고 있다. 덧붙여 인신매매 시장에서 이식용 장기를 얻기 위한 수요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인즉슨 인공장기 개발을 막는 무리는 인신매매 시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블랙 기업들이라는 얘기겠죠. 미친 블랙 기업. 재밌네. 일찍이 나사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군의 암석의 샘플을 채취했다. 우주의 구조를 알기 위한 귀중한 샘플로 샘플은 현재 해석 중이다. 헌데 채취해온 샘플 안에 한 개만 불가해한 것이 섞여 있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아직도 해독되어 있지 않은 인더스 문명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겠죠?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셰익스피어 원숭이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무작위로 막 문자를 쳤을 때 셰익스피어 소설이 뚝딱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옛날 상형 문자니까 그냥 뭐 일직선이나 뭐 꼬부랑이겠고 그냥 돌에 뭐 생책이 났던 게 우연찮게 인더스 문명의 상형 문자와 비슷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방이라 하나? 이게 그 되게 용어가 다양한데 제가 말한 거는 무한 원숭이 정리였어요. 약간 그 맛보기로 보여드리자면 무한 원숭이 정리.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극소의 개연성을 지닌 확률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무한히 시도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론. 원숭이가 무한대로다가 계속 글을 치다 보면 언젠가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 인더스 문명 상형 문자 이것도 우연찮게 적혀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자체가 구라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돼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무인도가 영국 북부에 있어 왕국의 조사선이 수십 년 만에 상륙했다. 그리고 섬 안에서 4명분의 인간의 뼈를 찾아냈다. 그 뼈는 모두 기형으로 소인병의 남자가 2명, 거인병의 큰 남자와 손발이 없는 여자가 1명씩 있었다. 여자의 시체 주위에는 장식되어 있었고 돼지섬의 여왕이라고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뭐지? 모두 기형이라는 게 돼지섬이라는 거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 뜻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소인병의 남자라고 한다면 이 거인병의 큰 남자와 손발이 없는 여자가 낳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기괴해서 진짜 같지가 않아. 근데 아무튼 그 뭔가 공포 영화의 도입부 같은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돼지섬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기괴한 느낌이 드네요. 어느 천문학자가 우주의 멸망은 몇백조 년이 걸려도 없다는 계산을 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것은 나머지 수년 후의 사건이다 라고 한다. 하쾌는 그를 완전히 상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직 학설을 굽히지 않았다. 우주는 계속 낙하하고 있다.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깨닫기 어렵지만 곧 있으면 착지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어허, 이거 뭔 말이야? 우주의 멸망은 몇백조 년이 걸려도 없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나머지 수년 후의 사건이다. 라는 게 상충되는 말 아니에요? 둘이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우주는 계속 낙하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주계 자체를 뭔가 하나의 물건처럼 뉴턴의 사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바닥에 닿으면 조진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 상충되는 앞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네. 다음 캐나다 위니페그의 모건 목사는 예배 전 낮잠을 자던 중 꿈을 꾸었다. 낡은 찬미가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와 밀려드는 물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목사는 예배에 아무래도 그 찬미가가 필요한 생각이 들어 모두 노래하기로 했다. 시간은 1912년 4월 10일 대서양에서는 확실히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있었다. 헉스. 뭐야? 약간 이거 예지몽을 꾼 거죠.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는 그거랑 이 찬미가를 부른 거는 아마 영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나치스의 독재자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유령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베를린 함락으로부터 3일 후 나치스 당원이었던 남성이 기와 조각과 돌의 산이 된 가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봤더니 히틀러 총통이었다. 무심코 지크 하일이라고 경례했더니 히틀러와 남성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말도 안 돼. 남성? 이 남성이 사라졌다고? 히틀러가 너 내 부하가 되라 하고 데려간 건가? 이거는 진짜 봐봐요. 되게 소설적이야. 히틀러와 남성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 이걸 누가 봤냐고요. 이걸 누가 봤다라고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누가 봤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잖아 이게. 불친절하구만. 진짜 히틀러 관련 괴담 많은 듯. 역대 최악의 범죄자였으니까 관련 괴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안내하는 현지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아래와 같은 주의를 한다. 절대로 피라미드의 정상까지 오르지 말 것.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려고 하는 관광객이 가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유는 그게 아니고 정상에 오른 대부분이 사망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태양의 압도적인 박력에 놀랐는지 파라오의 저주인지 예외 없이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렸다고 한다. 되게 픽션인데요. 헉 태양이다. 만약에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태양의 박력은 아닐 테고 누가 뭐 저격수가 있다거나 어디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가 없잖아. 누가 거기 뭐 독 발라놓은 거 아니면 유증기가 피라미드 무덤 위쪽으로 뭐 발생을 한다든가 유독한 증기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로거였고요. 1968년 8월 브라질의 산호세 칸포스에 정체불명의 비가 내렸다. 하늘이 갑자기 어슴푸레해지더니 미지근하고 검붉은 액체가 쏟아졌던 것이다. 그것은 혈액이었다. 아울러 꽤 큰 고깃덩어리도 떨어졌다고 한다. 피와 날고기가 내리는 비는 5분 정도로 그쳤지만 그것이 무슨 동물의 것이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뭐 파란 비가 내린다든가 분홍색 비가 내린다든가 이런 게 진짜 다 실화로 있거든요. 근데 이 피와 날고기가 내리는 비? 이거는 예상이 안 가네. 그런 것도 많잖아요. 물고기와 함께 비가 내렸다. 근데 그런 거는 보통 태풍이 주변에 있었어가지고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건데 피와 날고기? 이거는 좀 궁금해지네요. 이 로어괴담이 재밌는 게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근데 뻥 아님? 이런 생각이 또 머리에 들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인지 부조화? 혼란? 이런 게 좀 재밌는 듯? 어떤 부인이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 날에 기념으로 벽시계를 구입했다. 벽시계는 나사도 감지 않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멈추는 일 없이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구입한 지 100년이 지난 어느 날의 한밤중 알람이 울릴 시간도 아닌데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계속 시계가 울리는 소리에 화가 난 같은 주택의 주민이 일어나서 시계가 울리는 방의 시계를 확인해 보니 시계를 구입한 날에 태어난 노인이 죽어 있었다. 시계는 그 이후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헉,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다. 이런 건 되게 판타지스럽네요. 되게 신기한 이야기. 한국 전쟁이 종결해 얼마 되지 않은 무렵에 한국의 잠수함이 미국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되었다. 그러나 귀로 도중 어떤 사고가 일어나 잠수함은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한다. 30년 후 해저 깊은 해류를 타 이동하는 잠수함이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그것이 행방불명됐던 한국의 잠수함이라고 판명되었다. 현재 그들은 아직도 본국에 가기 위한 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우와, 이거 진짜예요? 만약에 진짜라면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핵잠수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뭐 식량이 없지 그냥 운전은 계속 가능한 핵잠수함 같은 건데 다 죽었어. 운전하는 사람이 직진 밟고 죽은 거야. 그럼 이제 핵잠수함이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자동 항법으로 인해서 앞에 돌들 이런 거 다 피하면서 계속 바다를 이제 떠다니는 거지. 그런 게 가능은 하겠네요. 핵테슬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지상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피하면서 자동주행하면서 영원히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신기합니다. 핵잠수함이라면 있을 법도 하다. 네, 재밌네요. 이 루어. 헉, 진짜야? 계속 이러고 있는 중. 진짠가? 사실이라고? 이게? 1912년 스코틀랜드에서 아이들의 못된 장난에 고민하는 벤이라고 하는 노인이 경찰서장에게 상담했다. 서장은 대책을 궁리해 벤의 집 주위에서 떠들면 집을 지키는 개에 물려 죽는다 라고 하는 소문을 흘렸다. 이걸 경찰서장이 왜 내? 이 아무 근거도 없는 소문은 공을 세워 그 여름 벤의 집에는 아무도 모여들지 않았다. 기뻐하던 벤은 어느 날 밤 근처의 술집에서 만취해 매우 기분이 좋게 노래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벤은
자택의 앞에서 사체가 되어 발견되었다. 개에게 물린 듯한 상처가 전신에 있었다고 한다. 응? 전신에? 운이 안 좋았네요 그냥. 헉, 켈베로스 이지랄. 1972년 대서양상을 달리는 대형 탱커선에게 SNS 요청이 왔다. 근처를 항해 중인 배가 SNS래 자꾸. 아까도 SNS라 했나요 제가? 1972년 대서양상을 달리는 대형 탱커선에게 SOS 요청이 왔다. 근처를 항해 중인 배가 SOS 신호를 수신해 탱커선에 탑승을 했지만 한 명의 승무원만을 남기고 전원이 자취를 감추었다. 살아남은 선원은 차례차례로 승무원이 석유의 저장고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장고에서는 한 명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후일 그 배를 조사했는데 예정되어 있는 적재량에서 1톤만큼 더 많은 석유가 쌓여 있었다. 뭐야? 그렇다면은 자취를 감춘 모든 승무원이 석유가 되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고급 휘발유가 됐네? 근데 석유 안에 들어가면 사람 몸이 녹나요? 이게 궁금해지네? 석유가 어떤 성질인지 잘 모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네. 신기합니다. 재밌네요. 아무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 사고 후 소련이 발전소 부근의 마을이나 산림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피난을 완료했음에 분명한 마을로부터 매우 손상된 12명의 인간의 시체가 회수되었다. 기록상 마을의 주민은 전원이 피난, 생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12명의 시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뭐야? 쉽사리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이 시체가 어디서 왔는지가 좀 안 떠오르네? 어디서 온 걸까? 혹시 한국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술래잡기인가? 뭐였더라? 아, 숨바꼭질. 몰래 집에 살고 있던 12인인가? 근데 12명이라 하니까 또 의미심장하네요. 약간 예수 제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로어입니다. 1960년대 후반 독일의 어떤 마을에 흡혈귀를 자칭하는 남자가 있었다. 흡혈귀를 자칭할 만한 남자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남자를 내버려뒀다. 어느 날 도로를 횡단 중인 남자에게 차가 돌진해 남자는 쓰러졌고 급히 근처의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남자는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한 남자에게 성인 남성 6인분의 혈액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흡혈귀는 혈관이 넓을까요? 근데 그냥 넓으면 저혈압되니까 심장 펌핑이 엄청 강하다든가 그런 또 이제 설정이 덧붙여져야겠죠. 성인 남성 6인분의 혈액을 흘러나오게 하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심장이 세야겠다. 뿡, 뿡, 뿡. 말도 안 되겠죠? 아니면 진짜 뚱뚱하면 혈액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아무튼 자, 마녀 재판이 유행이었던 중세 유럽에 사람의 말 나는 고양이가 있었다. 당시 고양이는 마녀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양이도 화형에 걸칠 수 있었다. 화형 당하기 직전에 고양이는 너희들에게도 이 괴로움을 맛보게 해준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화형 당해버렸다. 그로부터 수년 후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대유행하게 되었다. 아, 나만 없어 고양이. 마녀도 있는데 사실 마녀에게는 고양이가 필수긴 하죠. 이것도 진짜 대충 지은 로어입니다. 어느 날 중국에 한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그 원숭이는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때렸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사형 당하기 직전에 원숭이가 너희들에게도 이 괴로움을 맛보게 해주겠다 웃기기 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당했다. 원숭이 뇌 요리의 그 제물이 되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중국에서는 우한에서는 머시기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냥 너무 대강지은 로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입니다. 1918년 여름 러시아의 어떤 마을의 분수에서 남자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 애주가의 남자가 취해 분수에 뛰어들었다. 그대로 빠져 죽은 것 같다. 그 후의 조사에서 분수의 물에 미량인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남자는 생전 죽을 때는 술에 빠져 죽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짜 죽을 때는 술에 빠져 죽고 싶다 라는 게 그 말대로 됐네요. 정말 술 먹고 죽으면 술에 빠져 죽은 거지. 말 그대로도 그렇고 그 의미대로도 그렇고 원하는 대로 됐네요.
미국의 마시즈 프리 박물관에 악어 미라라는 것이 있다. 머리는 인간, 허리로부터 아래에는 악어라고 하는 이상한 생물의 미라이다. 수많은 전설상의 생물의 미라가 그렇듯이 이 미라도 모조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880년대에 뉴올리언스의 구경거리 오두막에서 제이크로 불리는 악어 미라와 흡사한 것이 일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어? 뭐야? 사진 왜 안 찍었어? 그러면 왜 그림으로 안 남겨놨냐고. 허리부터 악어인데 어떻게 일을 한 걸까요? 약간 제가 남자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자다가 깨면 이제 텐트가 쳐져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유, 너무 좀 그런데. 최대한 위로 올려서 낀다. 그러면 숨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대를 눕히는 거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악어도 자기의 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려가지고 허리춤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숨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악어가 일하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진짜 남자라면 진짜 붐업. 여러분들이 남자다 이런 붐업 해주셔야 돼요. 진짜 맞잖아. 예, 부득이하게 일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 못 일어나는데. 못 알아들으셨으면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거 읽겠습니다. 수컷 악어였구나. 저 악어는 어떤 날에는 이제 두 개 다 올려야 되는 날이 생기는 거야. 지저스. 자, 다음으로 읽을게요. 이탈리아의 팔레모에 카프틴회 지하 납골당에 20세기의 기적으로 불리는 미라가 자고 있다. 그것은 1920년 2월에 세상을 떠난 로자리아 롬발도라고 하는 소녀의 미라로 사라피아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 미라화 보존되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미라는 사후 80년 지난 지금도 전혀 부패하지 않고 죽었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피아는 그 미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 시체의 보존 방법은 현재도 수수께끼인 채로 남아있다. 미라 만드는 법 다 모르나 지금? 다 알지 않나?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로스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백자, 고려청자 이런 거 딱 정확히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다 잊어먹었단 말이죠. 왜냐면 전수가 도제식으로 이제 이어 나가기 때문에 어쩌다가 사람이 다 죽으면 그거 방법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5년 영국의 슈로프사에 있는 공회당이 화재에 의해 타올랐다. 그 화재 장면을 촬영한 사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타오르는 발코니에 한 명의 소녀가 비치고 있었다. 그 소녀는 30년 전 공회당의 장소에 원래는 농가가 있었는데 역시 화재로 불타 사라졌다. 그때 한 명의 소녀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뭐야? 우연이겠죠? 말도 안 돼. 환경운동가들이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온도는 물론이고 탄소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국가들은 천연기념물 외에는 동물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무관심인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이족보행의 지능생물체를 만들지 않게 하려는 세계의 모략인 것일까? 진짜 확대 해석 지린다. 이게 확대 해석이구나. 일단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일반 동물이 개체수가 적어져서 천연기념물로 한 거잖아요.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스펙트럼에 있는 건데, 약간 관심종 이런 거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 보호종, 천연기념물 이렇게 단계가 또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억가를 하네. 나는 이족보행의 지능 생물체가 태어났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생겨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재밌잖아. 다른 이족보행 지능 생물체가 생기면 또 인간들끼리 끈끈해져요. 담임 선생님 빡세면 친구들끼리 이제 딱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친해지듯이, 다른 이족보행의 지능 생물체가 있다? 인간들끼리 바로 친해질 것 같은데. 영코르체스타 근교의 친구의 저택에 묵고 있던 어느 남성이 침실의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가까이에 들판에 있는 연못에 여성의 시체와 일본식 기모노가 엎드려 떠올라 있었다.
남성은 밖에 나와 보았지만 그런 연못은 없었다. 침실로 돌아와 창문에서 보면 역시 연못에 시체가 떠올라 있었다. 주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전에 연못이 있었지만 여성의 익사체가 발견되고 연못을 매립해버렸다고 하는데 왜 침실의 창문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약간 문장이 가독성이 안 좋은 건가? 쓱 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네. 왜 침실의 창문으로만 보일까요? 이게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 뭐 나온다고 쳐봐. 왜 침실의 창문으로 보일까요? 왜 그걸로만 보일까? 알았다. 그냥 투명 유리에 영상이 나오는 그냥 모니터였던 거임. 이해되세요? 일본 지하철 타니까 그 유리에서 뭐가 나오던데, 유리 자체에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투명한 유리인데.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아니겠죠. 그냥 무섭게 만들려고 한 로어 괴담이겠죠. 자, 다음 로어입니다. 과묵하고 차가운 사람 루카 스테이트만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약혼자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들이 실제로 루카의 약혼자를 만났을 때 그는 매우 밝은 성격에 수다가 많고 위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모두 놀라 루카에게 물었다. 둘이서 있을 때만 차가워지는 거야? 루카는 고개를 저었고 응, 곧 있으면 차가워져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그녀의 약혼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뭐야? 조의를 표하고 싶다. 루카 스테이트만은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과묵하고 차가운 사람이라는 이제 불만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남들 앞에서 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남편들이 많아. 자기 가정에는 이제 개판 지겨놓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좋은 가장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처럼 이제 루카 스테이트만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루카 스테이트만이 이제 못 참아 하고 죽인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상상이 잘 되네. 수설이 바로바로 써진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마드리드에 사는 남성은 자신은 27에 살해당할 것이라고 평상시부터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1966년 남성은 34세 때 괴한에게 찔려 병원에서 수술 중에 죽었다. 체포된 괴한은 27살, 남성의 치료를 맡은 의사도 27살이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남성을 죽인 걸까? 이거 되게 재밌다. 괴한이 죽인 것도 그렇고 의사가 사실 못 살리면 죽인 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잖아요. 물론 뭐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되게 신탁 같고 예언 같고 재밌네 이거. 옛 시골에서 사망자는 간단한 관에 넣어져 매장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묘지에서 놀다가 한 명이 파묻혀 있던 관을 부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관에 다리가 끼어버려서 열심히 다리를 빼내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힘으로는 빠지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에 의해 간신히 다리를 관에서 빼는 것에 성공을 했지만 다리의 끝에 분명하게 인간에게 물린 이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보시오. 그럼 그냥 잘못 들어가가지고 해골에 그냥 끼인 거죠. 이렇게. 해골이 물리는 없겠죠, 시체가. 그러니까 머리 쪽에 다리가 끼었을 것 같아요. 1943년 미국은 특수한 코일을 사용한 기묘한 실험을 실시했다. 승무원을 실은 구축함을 순간이동시키자고 하는 것이었다. 실험은 보기 좋게 성공해 구축함은 한순간에 300km 이상 멀어진 지점에 출현했다. 단지 정신장애, 인체 발화, 선체와 합체하는 등 정상적인 승무원은 대부분 없었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뭐 말만 달라진 예전에 읽었던 그 괴담이랑 똑같죠? 뭐였더라? 레인보우 구축함이었나? 필라델피아 실험. 프로젝트 레인보우. 이거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로어였죠? 예. 멕시코시티 교회의 낡은 저택에는 들어가면 걷던 도중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끌어들여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낡은 저택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알 수 없는 거울이 있었다. 거기를 방문한 학생들 중 K라는 학생이 그 소문 들은 미신이야, 잘 봐 라고 그 거울에 손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친구들 중 한 명이 K의 옷에 프린팅이 왔을 때와 다르게 좌우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 거꾸로 입었나?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85년 5월 13일 콜로라도주의 윌리엄 미로가 경영하는 사진가게 노녀가 나타났다. 노녀가 뭐야? 할머니 얘기하는 거구나. 노녀라고 하는 거 처음 본다. 미로는 노녀의 의뢰에 의해 노녀의 사진을 수매 촬영했다. 촬영 후 노녀가 가게를 나왔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 노녀는 사망했다. 사망 전 노녀는 미로에게 언젠가 영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으면 좋겠어 라고 의뢰했다고 한다. 오, 이건 진짜 있을 법한 얘기다. 영정 사진을 찍고 그 직후에 바로 사고로 사망을 하시는, 진짜 있을 법한 일이죠. 알고 찍었나? 라고 하시는데, 오, 그러면 진짜 미룰 때까지 미룬 거다. 알고 있었으면. 영정 찍어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찍어야겠다 하고 그냥 가가지고 찍고. 그런 건 아니겠죠잉. 자, 2세트 끝냈고 오늘 루어 2만 하면 됐나?